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인생을 뺏기는 일과도 같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튼 것들에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미니멀 라이프. 안녕하세요. 가을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비우며 살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비움, 출판사는 프로방스입니다. 비움 작가님은 정리 수납 강사이면서 미니멀리스트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재능들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오랜 기간 만화와 일러스트도 그렸고 그래픽 디자이너 활동과 시인으로도 데뷔해서 문학지에 시도 연재하셨다고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결한 느낌의 책들을 저는 많이 접했었는데요. 나는 비우며 살기로 했다. 이 책은 내용은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내용인데 미니멀 라이프로 시작해서 인생 전반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살면 좋다라고 가르침받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살고 싶다. 복잡한 삶은 사람을 지치게 한다. 삶은 왜 자꾸 복잡해지는가? 세월이 갈수록 좋은 기능의 물건들이 나와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있다. 세탁기, 청소기, 믹서, 식기세척기 등 많은 일들을 대신해주는 이런 물건들 덕분에 몸을 덜 쓰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늘 피곤하고 일이 많아 쉬지를 못한다. 왜 그럴까? 편리한 물건도 개수가 많아지면 삶의 불편을 초래한다. 물건을 들이다 보면 공간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공간이 부족하면 사람이 움직이는데 불편을 겪는다. 물건들로 복잡한 집안은 답답함과 피로를 가져온다. 그뿐 아니라 물건을 닦고 청소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은 번거롭고 힘들다. 물건은 세월이 갈수록 쌓이는 게 정상일까? 나는 한번 소유하게 된 물건을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물건을 차곡차곡 정리해 장롱이며 베란다, 다용도실에 쌓아두다 보니 집안은 물건을 위한 집으로 변해갔다. 살림을 알뜰하게 함은 아껴 쓰고 버리지 않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정리를 잘하는 것이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답이라 생각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정리해 보려고 애썼다. 물건을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다양한 수납 도구들을 사서 정리해 보기도 했다. 정리에 관한 책들은 물건마다 집을 정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집을 만들어 물건을 보관했다. 집을 만들어 줄수록 물건은 집에서 나갈 줄을 몰라 점점 더 짐이 늘어나기만 했다. 정리를 아무리 해도 집안은 깔끔해지지 않았고 금세 어질러져 버렸다. 여기저기 수납함에 넘쳐나는 물건들은 포화 상태였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도 얼마 안 가 집은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 집이 커질수록 그만큼 짐은 더 늘어갔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단순한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 단순함을 설파하는 책들을 읽어가며 답을 찾아보았다. 그러한 책들은 단순함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여서 삶 전체에 혁신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단순함이 진리다.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하지만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는 미지수였다. 생활 전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더군다나 일과 살림을 병행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다 미니멀리즘을 만나게 되었다. 물건을 줄이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미니멀 라이프는 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어 적용이 된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비우고 단순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고 있는 일과 정신적인 부분에까지
미니멀리즘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단계가 있다. 물건의 처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물건이 사라지고 삶이 여유로워지면 다른 모든 부분들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미니멀 라이프의 간소함이 주는 유익함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삶이 주는 생활의 편리함과 유익함은 정신적인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삶의 변화는 인생의 발전을 이룩하고 더 많은 성취를 앞당긴다. 얽히고 설킨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과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해결이 된다. 자존감이 높은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남이 가진 것에 주눅들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사람의 눈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삶으로 진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자신감 있게 산다. 이런 길로 나아가는 효과적인 방법이 미니멀 라이프다. 삶의 단순함을 추구하라. 비우는 일은 단순함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더 많이 가질수록 삶은 무거워진다. 무거우면 침몰한다. 미니멀리즘을 알기 전에는 나도 맥시멀리스트였다. 물건을 들이기만 하고 버릴 줄을 몰라서 짐은 살아갈수록 늘었다. 집이 좁고 불편해서 이사를 하지만 더 넓은 곳도 얼마 안 가 짐으로 빽빽해져 버린다. 공간이 남아있으면 테트리스를 하듯 물건을 채워놓곤 하였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활동 공간이 좁아서 불편했고 청소도 쉽지 않았다. 가득 찬 물건들을 보니 마음까지 답답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많은 물건들을 보며 만족이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했다. 천천까지 다다르게 물건을 쟁여둔 곳도 있어서 뭐라도 머리 위로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았다. 지진이나 불이 나면 이 물건 더미 속에서 깔려 죽든지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미니멀리즘의 붐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인해 소유한 물건이 몽땅 깨지고 부서져 쓰레기가 되었다. 물건이 무너지면서 물건 더미에 깔리는 사고도 생겼다. 그토록 소중히 여긴 물건이 흉기로 변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생존을 위해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족들이 생겨난 것이다. 인생을 항해하는 삶이라는 배 위에 너무 많은 짐을 싣지 말자. 재난을 만났을 때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 불필요한 짐이다.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가볍게 살자. 물건을 쟁여놓고 정작 필요할 때 찾아 쓰지 못하는 것도 큰 낭비다. 찾는데도 힘들지만 시간은 또 얼마나 버려지는가. 어딘가 있는데도 찾지 못해서 또 사게 되면 돈까지 이중으로 낭비한다. 이럴 경우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된다. 물건 하나 버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 이중의 돈 낭비를 아까워해야 한다. 비우는 일은 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면 버리는 일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버리지 못하면 낭비가 많아진다. 물건을 버리고 미니멀리스트로 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당장은 가지고 있는 멀쩡한 것들을 버리는 일이 큰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물건을 버리면 버릴수록 빈 공간이 생겨서 집안은 넓어진다. 물건의 개수가 얼마 안 되니 물건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시간과 에너지도 절약된다. 물건을 줄이고 살기로 했으므로 새로운 것을 사는데도 신중해진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것만 사기에 지출이 확연히 줄어든다. 물건이 없으므로 작은 집도 불편하지 않다. 물건 때문에 넓은 집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으니 불필요한 대출로 평생 빚을 질 이유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직장과 돈벌이에 인생을 몽땅 갖다 버릴 일도 없다.
실제로 미니멀리스트 중에는 작은 집을 선호하는 이들이 꽤 많다. 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일과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자녀에게 인생이 수월해지는 미니멀 라이프를 선물하라. 버리는 일이 당장은 수고스럽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더 멀리, 더 크게 인생을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자녀에게 미니멀 라이프를 선물해 준다면 길고 힘든 인생길을 한결 수월하게 걸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부모의 생활 습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별 생각 없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기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의 습관과 가치관을 아이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평생 물건을 사고 모으고 그것을 위해 돈을 버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면 이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자녀에게 삶을 위해 가치 있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쓰도록 본을 보여야 하며 가르쳐야 한다. 어릴 때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알고 실천한다면 아이는 인생의 엄청난 것들을 미리 저축하게 되는 것이라 자부한다. 미니멀 라이프의 안정권에 들게 되면 돈은 대부분 먹을거리와 소모품에 지출되며 쓸모없는 물건을 사는 데 들지 않는다. 옷이나 신발도 거의 사지 않는다. 광고에도 현혹되는 일이 없고 싸다고 많이 사오는 일도 없어서 사놓고 후회하는 일도 거의 없다. 그러니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지 않고 쓸데없는 돈 낭비는 더욱 없다. 이리저리 머리를 쓰며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도 되어 뭔가 마음이 편하다. 거치적거리는 물건이 없으니 청소도 쉽고 간단하다. 손님을 맞이하는 집처럼 늘 깨끗하다.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눈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여유롭다.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물건을 대다수 버리고 나면 깨닫게 된다. 미니멀 라이프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결코 이전의 복잡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버릴 때는 누구나 고통스럽다. 누구에게나 버리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척 힘이 들고 어렵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살아온 세월과 함께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물건에 대한 애착, 한때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물건들, 자녀의 어린 시절의 옷이나 작품, 비싸게 주고 샀지만 안 쓰는 물건, 버리면 낭비라고 생각해 차곡차곡 베란다 한 구석에 정리해 놓은 잡동사니,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은 것,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 못 버리는 이유를 가진 물건들은 집안에 수두룩하다. 버리기를 위한 조언. 첫째, 현재 쓰는 물건인가? 둘째, 좋아하고 만족하는 물건인가? 셋째, 앞으로 1년 내에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남겨두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버려도 된다. 물건 버리기를 할 때는 현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 사사키 후미오는 물건을 버리는 데 중요한 핵심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의 물건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집안 공간만 차지해서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할 뿐이다. 미래의 물건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쓰게 될 것 같아서 모아두고 있지만 그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언젠가 다시 쓰게 된다면 그때 가서 구입해도 된다. 오히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터인데 수년간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느라 공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향후 1년 사이에 다시 쓸 계획이 없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도 된다. 수년 만에 한번 사용해야 한다면 렌트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한복 세트를 처분하면서 잠깐 고민하다가 필요할 때 렌트하자 하고 버렸다. 그런데 버린 이후 한 번도 입을 일이 생기지 않았다. 만약 입을 필요가 생긴다면 정말 입고 싶은 디자인으로 예쁘게 빌려 입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설렌다.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살아있다. 물건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가 있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사는 집은 낡고 허름할지라도 물건이 윤기가 나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의 물건들은 모두 빛을 잃고 생기가 없다. 이렇듯 사람과 동거하는 물건들은 함께 길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건을 버리기로 정했다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을 남기고 그렇지 못한 물건이라면 용기를 내서 버리자. 단순한 삶이 주는 편안함, 시간과 공간의 향유는 물건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버릴 때의 수고로움을 조금만 인내하고 견딘다면 상상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처음 버리기를 시작할 때는 과하지 않는 게 좋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시작하기를 권한다. 누가 봐도 쓰레기인 물건들을 찾아보고 버리자. 물건을 포장한 박스, 안 쓰는 빈 병류, 다 쓴 화장품 케이스,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접시, 냉장고에 종류별로 붙여둔 음식점 메뉴, 낡고 부풀진 옷, 작아진 아이 옷 등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 조금 더 단계를 올려본다. 중복된 물건, 예쁘지만 작아서 못 입는 옷, 1년 내에 한 번도 안 쓴 물건, 선물 받았는데 보관만 하고 있는 것, 과거에 잘 썼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들. 처음부터 몽땅 버리고 미니멀리스트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 버리는 시기와 단계를 거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주려고 생각한 물건은 재빨리 처리하고 그렇지 못하면 버린다. 물건을 버릴 때는 냉큼 버리기가 아까워 누구를 줘야지 하고 공연한 인정을 베풀지 말 일이다. 물건이 주인을 옮겨가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확률도 적을 뿐더러 가져간 그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준 물건은 좋아서 즐겨 쓰는 일이 별로 없다. 필요하냐고 일부러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라.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상대도 귀하게 여길 거란 망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남들 물건을 하나둘 쌓아두고 있으면 그 물건이 나가는 날까지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그만큼 버리는 일은 더디게 된다. 비우기를 하다가 마음이 힘들거나 버리는 일이 어려워 중단하고 싶을 때는 미니멀리즘 관련 책 읽기와 동영상 보기, 버리기를 실천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버릴 힘을 만들어주어 미니멀 라이프를 포기하지 않게 해준다. 소모적인 시간을 점검하라.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시간에 쫓겨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몸도 마음도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사는지 의문이다. 또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날마다 몇 가지나 하면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매일 바쁘기는 한데 하루를 돌아보면 허탈하지 않은가? 빡빡한 스케줄대로 열심히 뛰어서 일은 많이 했는데 몸은 너무나 피곤하고 마음은 엉망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잘 살고 있는지 문득 생각해 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의 대답이 더 중요하다. 스케줄을 잡을 때 할 일을 빼곡히 적기에 앞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찾아서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일,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자신의 힘을 소진시키는 일, 하루가 허탈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신의 활동을 생각해보며 골라내보자. 세상에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 물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면과 정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비우고 줄여나가면 삶이 단순해진다.
물건이 줄면 할 일이 줄고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생기므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나 쓰고 싶었던 곳에 시간과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촉촉해진다. 시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쓸모없는 일에 쓰는 소모적인 시간들, 즉 시간의 잡동사니들을 처분하기만 해도 삶은 윤기가 흐르게 될 것이다. 말랑말랑해진다. 버려지고 있는 시간만 버려도 여유 시간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 말랑한 시간을 자신을 위해 선물하라. 하루에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몇 가지만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여유롭게 지내자. 음악을 듣고 조용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카페에서 글을 쓰거나 좋은 사람과의 만남, 영화 보기 등 몸과 마음에 물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혼자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전시를 관람할 수도 있다. 조용히 하루를 계획하고 정돈하는 시간도 갖는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며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들에 시간을 내라. 날마다 너무 많은 일들로 지쳐버린 자신을 다독거리며 좋은 대우를 해주라. 소모만 하고 공급이 없으면 몸도 정신도 황폐해진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영양을 공급하라. 자신이 채워지고 여유로워지면 가족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다. 긍정의 에너지가 생겨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일에도 더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이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여유롭게 지내라. 세상에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 비우면 부유해진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현재의 자리에서 비울 때 부유해진다고 나는 자신한다. 물건을 소유한 이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물건에 대한 관리 비용이다. 버리는 물건이 한두 개라면 감이 안 오겠지만 집안의 물건 70-80%를 비우게 되면 비용 절감의 효과는 실감이 난다. 거기다 공간이 비워져서 집안이 넓어지면 큰 집에서 살았던 이들은 적절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집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들을 들이지 않으므로 생활이 안정되고 통장 잔고가 쌓인다. 적게 벌어도 생활에 구멍이 나지 않고 많이 벌면 그만큼 남는 게 많다. 소유를 비우면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돈이 채워지지만 시간에 있어서도 부자가 된다. 주변을 정리하면 인생도 정리된다.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부터다. 정리수납 강의를 할 때 종종 하는 말이다. 수강생들은 버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버리지 않고도 잘 정리하는 방법과 수납도구는 무엇을 쓰면 좋은지, 정리 팁 아이디어와 옷을 개는 방법과 같은 데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리의 방법을 동원해 정리를 해도 정작 버리지 않고 정리를 하면 오래가지 못해 엉망이 되기 일쑤다. 나는 정리하라는 말보다 버리라는 말을 더 하고 싶은 정리 강사다. 정리 수납 강의나 컨설팅을 할 때 잔뜩 물건을 쌓아두고 정리로 머리 아파하는 이들을 대하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집안이 엉망인 채로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마치 그렇게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인다. 물건을 정리하지 못해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나 정리는 완벽하게 잘하지만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나 정리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어차피 많은 물건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을 버리고 버리다 보면 어느새 집안이 뻥 뚫린 기분이 들 때가 온다. 그러다 보면 버리기에 속도가 붙는다. 버리는데도 마음이 조금 담대해진다. 이제껏 이것만은 버릴 수 없다고 끌어안고 있었던 물건도 슬슬 버릴 수 있게 된다. 버리고 나면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물건들이 버리기 전까지는 얼마나 번민하게 만드는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일수록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물, 공기, 햇볕, 바람 같은 자연이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값을 지불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이 거저주는 혜택일 수도 있다. 또 거저 얻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값없이 하루 24시간을 공짜로 얻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수 없이 받는 시간에 대한 감사나 소중함에 대하여 별 감동이 없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값없이 받은 시간이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자연이 준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며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 집착을 버리면 진보를 이룬다.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물건에 대한 집착은 삶을 무겁게 하고 정체시킨다. 별 효용 가치가 없음에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로 집안은 숨이 막힌다. 물건은 버릴까 하고 다시 보면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버리지 못하여 쌓아두다 보면 어느새 집안은 온통 잡동사니 천국이 된다. 예전에는 필요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과거의 물건들과 앞으로 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미래의 물건들에 집착하고 있으면 삶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쌓인 물건들로 인해 생활은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수레가 무거우면 끌기 힘들듯 물건이 가득 쌓인 집안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여 나아가기 힘들게 한다.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시대지만 자신이 꼭 집중해야 할 일과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분류하고 꼭 해야 할 일에는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은 곧 우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물건을 비운다.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 값에 해당하는 노동을 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니 아무거나 함부로 사재기를 할 수 없다.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일은 내 시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여유를 찾아주는 미니멀리즘은 삶을 간결하고 편안하며 풍부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풍부한가 할 것이다. 보이는 것만을 말함이 아닌 정신의 풍요를 말함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비움이 많을수록 정신의 풍요로움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소유가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 현재의 이 모습 이대로가 가장 나답고 아름답다. 지금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쉬고 싶을 때 쉬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도록 하는 즐거움을 자신에게 선사하자. 나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님이 시인이라 그런지 문장들이 군데군데 멈추게 하는 글귀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다라는 제목에서 보면 달콤하고 재미있는 단어들을 써서 글이 딱딱하지 않고 뭔가 몽글몽글 웃음이 나오게 하는 문장들이 가득한 페이지였어요. 예를 들면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촉촉해진다 하거나 시간의 잡동사니들을 처분하기만 해도 삶은 윤기가 흐르게 되고 말랑말랑해진다 라거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영양을 공급하라와 같은 문장들이 그렇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 음악을 듣거나 조용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 책을 읽는 시간, 카페에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 혼자만의 여행 등 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 물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고 작가님은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마치 꽃이나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꽃과 식물을 정성껏 돌보는 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아껴줘야 한다는 얘기겠죠. 작가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쇼핑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지나친 쇼핑으로 인해서 물질이나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공간의 낭비까지 부른다고 지적하는데요. 자신만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지구 환경,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물건에 대한 집착과 쇼핑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요. 비우다 보면 쇼핑 욕구는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현명한 소비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면 좋겠습니다. 책에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영상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